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KO시키는 여러 가지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윤석열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신과 법리와 또 나름대로의 정치력을 발휘해 가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상당히 신중한 방법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발언 중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정치 참여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은 정치력이 있는 인물이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뛰어들어서 대권 경쟁에 가세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일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외교, 안보, 경제, 사회를 공부해서 대권 도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치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지인들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는 상당히 광범위한 인맥 관리, 그리고 이 대인관계, 후배들 챙기기, 그런 데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그리고 술을 좋아하고 술을 잘 먹고 그런 술을 통한 어떤 후배 검사들의 관리, 검찰 바깥 인물들과의 교제,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윤석열 총장은 우선 재산이 많습니다. 부인 재산이 뭐 거의 다죠. 60억 원이 넘습니다. 때문에 검찰총장의 내년 7월에 퇴임한 이후에 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체면과 위신을 구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처럼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런 사모펀드의 고문을 맡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보여준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배포 이런 걸로 따져서 어디 월급 많이 주는 법무법인의 고문 자격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다만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퇴임 후의 인생. 자, 이런 것들은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이 잠재적인 정치 지도자가 대권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답변의 틀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가능성의 일면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상당히 바깥으로 드러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발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명기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총장으로서 이 확고한 법리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법리에 따라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지휘로 되게 된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자, 그러면서 상관이 부하를 부리듯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한 검찰정법 위반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의도 청주지검의 현직 부장검사가 얘기한 법리와 똑같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 사무의 총괄 책임자를 검찰총장이라고 여긴다. 자, 세 번째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압력을 받더라도 절대로 물러나거나 굴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내년 임기를 마친 후 당당하게 정치권에 뛰어들어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퇴 압박 공세가 거세질 때, 자, 문재인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다. 문재인이 뭐 윤석열을 아껴서 그랬겠습니까? 민주당의 압박대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그 정책인 부담을 온통 자신이 쓰게 됐으니까 조국 사태 때 그렇게 자신에게 반발을 했던 윤석열 총장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자, 네 번째 K5급의 폭로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조국 사태 때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 자신을 만나서 선처해 줄 수 없느냐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K여급 폭로입니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그것도 검찰총장 대검 근처로 찾아가서 대검과 가까운 곳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찾아가서 거짓말투성이 온갖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자의 선처를 구걸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의원들에게 꾸지람도 매겼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계속 무슨 20여 개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사건, 신계륜 사건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이어가니까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에게는 국정감사가 질의하는 것 아니냐. 질의를 하려면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질의가 아니라 그저 의원이 얘기하는 거라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대로 말씀만 해라. 답변할 것인지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가톤급 국정감사에 K호급 윤석열의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추미애가 KO 패를 당한 한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